잠시 뒤에 합동감식 진행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합동감식 결과가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잠시 뒤에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CCTV 화면 사진으로 보여드렸거든요. 네. 그 사진으로 봤을 때 한 1분도 안 돼서 그냥 불이 확 번지더라고요. 그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열폭주를 일으키는 발생시킬 수 있는 시간이 일반 뭐 가연 물질이라 그러면 이게 큰 불로 이어지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열폭주가 발생하는 거는 뭐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불과 10여 초 남짓되는 거 짧은 시간에도 아주 급격히 열폭주가 일어나서 화재를 크게 키우는 그러한 위험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CCTV 영상도 당연히 원인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합동 감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마 소방 당국이나요. 또 그 소방청 그 산하의 그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국가수라든지 이런 경찰 합동으로 아마 정밀하게 조사를 할 텐데요. 그 쉽지는 않은 작업일 거라고 제가 추측이 되는 게 저 영상이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그 저런 것들이 화재로 인해서 아예 흔적이 증거물까지도 소실됐고 훼손돼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협의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 내부 화면을 보니까 저게 이번 화재 현장 그 2층 작업장입니다. 저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갑자기 화재가 일어나고 지금 소화기로 끄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직원이. 근데 이 소화기로 끄기 어렵나 보죠? 예,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 제일 흔하게 많이 쓰고 있는 ABC 분말 소화기라고 하는 제품이 맞습니다. 저 제품은. 근데 이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금속 화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ABC 분말 소화기만을 썼다라면 그것은 좀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소화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이제 화재를 분류할 때 C급과 D급이 좀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기 화재를 지칭하는 거고요. D급은 금속 화재를 지칭하는 건데 이 리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존재할 때는 금속 D급 화재인 거고 이것이 배터리에 들어가서 전해액으로 됐을 때는 또 이게 C급 화재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단순히 거기서 뭐 소화기를 적절히 썼느냐 말았느냐 판단하기는 그것조차도 불분명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D급 소화기를 쓰는 것이 적당한 사용 대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D급 소화기는 금속 화재에 특화된 소화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소화기. 근데 업체 측 발표를 보면 리튬 진화 전용 소화기까지는 아니라도 특화된 소화기를 썼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사실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거기서 업체에서 말씀하시는 그 특화된 전용 소화기를 썼다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모르는 입장에서 잘 대처했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자, 앞서 CCTV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CCTV 화면을 보면서요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지, 그래서 잘 대처했으면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인명 피해를 없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저희가 보니까 9시 24분 배터리 포장 적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지금 저 시간이 1차 폭발, 2차 폭발 때인 것 같습니다. 10시 반 조금 넘어서고요. 좀 저렇게 확 번지고 내부에 직원들이 서둘러 진화하려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처음에 첫 폭발이 났을 때 그때 진화를 바로 하고 안 됐을 경우에 바로 탈출을 했어야 되는지 사실 제일 아닌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이 화재 같은 경우 지금 C급 화재인지 D급 화재인지 전문가들조차도 이걸 명확히 규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영상을 봤을 때 직원분들은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대응을 초기에 했다라고 판단은 되거든요. 뭐 100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 정도면 적절하게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급격히 커졌을 때는 사실은
저 배터리를 뭐 불을 꺼서 살려내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예. 사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저 상태였다면 예. 우리 직원분들이 포기하고 예. 대피를 빨리 하셨지 못했던 부분 제일 안타까운 부분. 그렇군요. 이거 출입구 위치하고 2층 구조도가 있으면 잠깐 네.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기 보니까 2층에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입구가요.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2층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출입문이 두 개 있죠. 보니까. 네. 예. 그런데 화재 지점 아까 앞서 저희가 이제 CCTV로 보여드린 바로 그곳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예. 지금 사망자가 다수가 발견된 지역에도 출입문이 두 개로 보이나요? 예, 예. 네. 두 개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저 정도 화재에서는 저층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예.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 계단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또 왼쪽에도 하나 있고 저 오른쪽 끝에도 하나 있긴 하네요. 예. 예. 바깥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었는데도 대피를 못했던 이유가 사실 가장 안타깝고 궁금하거든요. 계단 부분은 지금 저 정도 배치돼 있으면 비교적 아주 좋은 계단 배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 리튬에서 발생되는 유독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보통은 뭐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나오는 거고요. 예. 일반적으로. 그러나 저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독성이 강한 예를 들자면 불산이라고 또는 불화수소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물질 벤젠, 톨루엔 이런 일반적인 화재에서 발생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십 배 이상 강한 그 독성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기서 피난이 좀 늦어졌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시야 확보도 안 되고 예. 호흡도 곤란하고 예. 뭐 이런 상태에서 계단에 배치는 저 정도면 잘 돼 있는 편인데 네. 워낙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대피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이 곳곳에 쌓여져 있어서 대피가 어려웠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 계단이나 통로 부분에 물건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쌓여 있으면 일반적으로 대피하기에 곤란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건이 어떻게 적재되어 있는지, 계단이나 뭐 피난 통로를 막았는지 이거는 조사하면 어느 정도 규명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참사가 발생하기 이틀 전이에요. 그러니까 6월 22일 토요일 오후에도 공장 1층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다른 화재 사고도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수일 전이나 또는 뭐 근 시일 내에 예. 화재를 겪었으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야 그렇게 큰 일을 겪었는데 정신을 못 차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며칠 전에 그런 위험한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가 대처를 해서 금방 껐어. 피해가 별로 없어. 잘 대처했어. 이번에 난 거 우리 또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업체에서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네. 작업자가 적절히 조치를 했었다. 네. 그리고 불량세를 인지했고 그것을 후드박스에 빼놓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네. 거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 화재와 연관성을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뭐 조사하고 있는 단계에서 속단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화재 현장에서 감식하거나 조사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원인이 뭔지 정말 불량품을 빼놨는데 거기서 자연 발화를 했는지 또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불량품인 것인지 뭐 거기서 어떤 충돌이 있었는지 충격을 가해져도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시급 과정에서 충격이 있었는지 모든 가능성은 아마 다 열어놓고 조사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부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른쪽에 보면 승강기가 있고요. 네. 승강기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제 리튬 건전지가 쌓여 있어요. CCTV 화면 보여주세요. 예. 보면 이제 오른쪽에 승강기가 보이는 것 같죠? 오른쪽 끝에요. 네, 예. 네. 거기서 이거 불이 치솟고요. 예. 저는 화재 당시 저 때에 바로 대피를 하고 바로 진화가 이루어지고 진화 장비 그리고 또 적절한 진화 물질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튬 전지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물을 뿌려서 끄면 안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리튬이라고 하는 것이 물과 반응할 때는 더 급격하게
열 폭주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물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기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예. 이 리튬이라는 걸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위험 안전관리법에서는 금수성 물질, 금수, 물을 접촉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보면 스프링클러가 그럼 설치되어 있지 않겠네요? 지금 저 상태라고 한다면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스프링클러가 안된 작동하면 거죠.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오히려 그것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그 위험한 물질이 있을 때는 일반적인 건물에서 붙는 스프링클러가 보통 헤드당 1분에 80리터의 물을 쏟아붓거든요. 예. 근데 저런 그 배터리나 이런 그 위험한 물질, 그 화재 속도가 빠른 것은 80리터 가지고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물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스프링클러는 안 되고 그럼 네. 일반적인 그런 스프링클러를 대체할 만한 설비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저런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금수성 물질이고 이러기 때문에 네. 모래라든지 이런 이제 질식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모래 같은 걸로. 예. 예, 그런 예. 방법이 있을 수는 있죠.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 저런 데서 화재 우려가 있죠. 있긴 네. 있지만 그게 비교적 1차 전지이다 보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화재 위험성이 2차 전지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저런 공장에다가 그 적절한 그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기가 현실적으로 별로 타당성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금속 화재에 특화된 그런 소화기 정도를 비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뭐 합리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업체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내용 듣고 와서 저희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근로자 수는 103명으로 그 내근 정직원이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나머지 53명이 외래 근로자였습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파견이나 이런 거 그런 건 없었습니다. 보관 상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보관을 했다고 생각됐고 다만 그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추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분들께서 작업자 분들께서 그날 처음 출근하셔도 잘 보실 수 있게끔 작업장 곳곳에 저희가 비상대책 매뉴얼, 비상대피 매뉴얼을 비치를 해두고 거기에 따라서 잘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그 화재 환경을 조성을 해서 분말 소화기로 끄는 교육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업체 측의 발표를 들었습니다만 업체 측 발표하고 또 실제하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예. 물론 뭐 제가 신이 아닌다면 예, 그 예. 상황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예, 물론입니다. 예. 근데 지금 뭐 들어보면 여러 가지 뭐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지금 앞서 저희가 CCTV에 공개된 화면을 보니까 불을 끄려는 노력하는 모습은 볼 수가 있었는데 대피하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게 제일 사실 이번 그 화재 사고의 안타까운 부분인데 대피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화살표라도 정확히 크게 표시되어 있었는지가 확인이 안 돼요? 네, 저도 참고적으로 과거에 건축 설계를 했던 사람인데요. 예. 지금 평면도를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저 정도 평면의 형태를 하고 있다면 공간 구조상은 예. 대피에 그 상당히 그 안정된 평면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계단이 양단에 있고 예. 가운데 시원스럽게 복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 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저 그 사업장 같은 경우 피난에 취약한 구조라고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오늘 그럼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됐잖아요. 지금 앞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됐고 추후 발표하겠다라고 했나 봐요. 이게 합동 감식 결과가 바로 나오기는 어려운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상자 돌아가신 분도 너무 많고 예, 23분입니다. 네. 또 이게 저도 화재 조사를 해봤지만 예. 화재가 중간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타다가 그만 예. 꺼진 경우는 상대적으로 원인 규명이나 이걸 찾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지만 예. 지금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완전 전소가 돼버린 상태에서 원인을 규명하거나 그걸 찾아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기술력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가장 걱정스러운 게 저런 배터리 제조업체가 저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이제 어떤 대책들 안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경우죠. 예. 지금 뭐 불행하게 저런 그 끔찍한 사고가 예. 있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배터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추 산업 중에 하나이고 예. 또 앞으로도 IoT 사업이니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예. 배터리의 수요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저장 취급은 폭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그건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1차 전지든 2차 전지든 제조, 취급, 판매하는 그런 경우에 단계별로 어떤 정확한 어떤 매뉴얼 내지 예. 갖춰야 될 어떤 소화 설비라든지 이런 것 등을 지금이라도 좀 더 철저히 한번 짚어서 예. 다시는 저런 끔찍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 희생자가 많아서요. 외국인 안전관리 대책도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외국인 근로자가 좀 많아졌잖아요. 생명에 있어서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은 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번 경우도 요즘에는 사업장에서 그래도 예.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이 이제 하시다 보니까 다국 언어로 한글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든 뭐 그 근로자분들이 쓰는 언어를 이용해서 작업 전에 이 교육도 시키고 또 매뉴얼도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서투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